이 문해 침묵 그 진짜 이유도 화끈하게 밝혀드립니다. 또 윤석열 급부상으로 이 비상에 걸린 민주당의 몸부림, 또 박근혜, 이명박 사과라도 해서 서울시장 이기겠다,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 여기에 얽힌 비밀스러운 얘기로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 만빵.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직무정지, 유례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폭거에 이 민심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자, 오죽하면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그리고 또 조홍천 의원이 아니 윤석열 배제한다고 정의가 바로 서나? 이 추미애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망나니 칼춤이란 표현이 과지않은 추미애의 폭거, 이에 대한 우리 민심의 분노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죠. 바로 화환이죠, 화환. 자, 오늘은 이 화환의 비밀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윤 총장을 경계하는 화환들이 가득했는데요. 자, 요즘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화환이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근조 화환들이죠. 자, 서초동에 2주 동안 355개 화환이 쌓였는데요. 지금 법무부 앞에요, 단 사흘 만에 세상에 230개 넘는 화환이 들어섰습니다. 230개.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근데요, 이 화환이 온 곳들을 보니까 또 아주 다양합니다.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멀리 울릉도에서까지 화환이 왔습니다. 심지어 윤 총장의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호남에서도 화환이 왔습니다. 광주, 목포, 5.18 유공자들까지 윤석열 힘내! 이런 화환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죠.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인도네시아, 호주, 전 세계에서도 교민들이 윤 총장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자, 이분들도 재외국민이고 투표권이 있어요. 투표권. 자, 한마디로 윤 총장이 전국적, 세계적 스타로 뜬 겁니다. 이 정치를 비유하자면 전국적으로 아주 광범위한 득표율을 가진 블루칩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화환에 대해서 윤 총장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시죠?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요, 꽃바구니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왔다 이제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요. 자, 윤 총장은 이 자신을 위해서 온 화환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아껴왔습니다. 다만 대검 사무처가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치워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보수단체에서 자진 철거에 나섰죠. 근데요, 이 윤 총장은 내일 아침 관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 화환이 쌓인 청사 앞을 지나치고 했습니다. 지나치고 했죠. 어느 날 윤 총장의 차량이 출근길에 청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윤 총장이 말이죠, 차창문을 싹 내리고 이 화환을 관리하는 그 보수단체 사람들을 향해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자유연대 김상진 대표의 전언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경력 화환으로 관리하시는데 윤 총장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은 없고요. 윤 총장 지나가면 많이 지나다녔죠. 윤 총장이 그 화환 보는 표정 같은 걸 혹시 보신 적은 없습니다. 문을 이렇게 타 지나가다가 문을 한 번 딱 열어도 웃는 얼굴들을 봤다 하더라고. 입구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창문이 닫고잖아요. 열어주면서 웃고 지나가는. 창문 사이가 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체분들 계시는 거고. 이렇게 쏟아지는 화환에 힘을 얻은 시민단체의 자유연대는요, 조만간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을 상징하는 상여까지 만들어서 법무부 앞에서 이 추미애 장관 보라고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이쯤 되면 정말 정권에 맞서는 야권의 호흡으로 부상한 모습이죠. 이 샤원을 향해서 이렇게 슬쩍 미소를 보냈다. 과연 그가 정계 진술로 이 미소가 이어질지 정말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정말 궁금한 거 있죠.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이 추미애 윤석열 전쟁에 전혀 나서질 않고 침묵만 지키니까 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비겁하다 이제 이건데요. 그런데 이 문화 침묵, 사실은 고도의 계산이 깔린 노림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힘중을 좀 안다는 원조 친노 정치인이 해준 얘기입니다. 첫째로 문 대통령이 윤추 전쟁을 날리지 않고 질질 끌고 가는 건요, 이 윤추 전쟁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어주는 블랙홀이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종부세 고지서 날라갔죠. 코로나 격리 2단계 때문에 민생 어렵죠. 자, 이런 뉴스가 신문 일면을 장식해야지 정상인데, 자, 이렇게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이 윤추 전쟁에 가서 쏙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이 윤추 전쟁이 계속되면은 우리 문 대통령의 영원한 디딤목 문박, 이게 다시 뭉치는 기폭제가 됩니다. 자, 추미애가 지금 당신이 잘못했다, 추미애 잘못했다, 추미애도 물러나라, 나름 지금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오늘 아침에요, 이 쏟아지는 문자 폭탄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자, 이상민 의원은요, 손가락이 부었대요. 왜냐면요, 하도 이 문자 폭탄이 오니까 하나하나 다 이거 지우고 거기다가 그 수신 차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부었답니다. 이렇게 지금 문바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 셋째,
윤추 전쟁은요, 한참 뜨던 이재명 경기지사한테도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재명은 친문들하고 사이가 안 좋죠? 또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사실은 반문 TK 보수 층에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자, 이재명은 바로 이 TK 표심을 파고들면서 확장성을 과시를 해왔는데, 이 윤석열 지지율이 급상승하니까 이재명 지지하던 TK 보수 일부가 윤석열로 싹싹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문 대통령은 윤추 전쟁의 침묵을 지키면서 내심 더 길게 가라, 이렇게 즐기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치공학을 설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고 있다, 전 믿어지지 않고요.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랍니다. 자, 근데 요즘 민주당 또 야단 났습니다. 유력주자 이낙연이 위험합니다. 포털 댓글 전문가를 영입해서 네티즌 민심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제가 좀 캐치를 했습니다. 여권 소식통이 얘기입니다. 이낙연 지지율은 장담컨대 이번 연말 12월 안에 10%대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 포털에 이낙연 기사가 뜨면은 네티즌 반응이 거의 없다, 아니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타격이 강하다. 이재명 기사는 댓글이 확확 붙고 이재명 지지층이 확인이 된다. 자, 이낙연이 왜 지지율이 있었느냐? 이 총리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커플링이 됐기 때문인데, 자, 지금은 당대표가 됐으니까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10%대로 떨어질 것 같다. 자, 이렇게 되니까 친문 주류들이 초조해졌습니다. 이낙연의 공백 누가 채우나? 친문 중에 마땅한 대표주자 없습니다. 자, 문 대통령 첫 비서실장 임종석, 통이 아주 임박해갖고요. 북한이 화두가 되지 않는 한 어림없습니다. 정세균, 역시 대권을 쟁취하기에는 2% 정도 부족하다, 이런 평가죠. 당분간은 친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재명의 독주가 예상이 됩니다. 아, 물론 여권 일각에서는요,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을 퍼붓는 그 유명한 녹취록 있죠. 요걸 야당이 로고송으로 만들어서 틀면은 이재명이 투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아무리 이재명이 싫다고 이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사실은요, 친문들은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하나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이 김 지사는요, 댓글 사건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항소를 해서 지난 6일 11월 6일 날 2심 판결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직전까지 친문들이요, 김경수를 무죄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게 제가 여권의 정통한 소식통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이 친문들이 법원에 직간접적으로 김경수 무죄로 만들어달라 메시지를 전했던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래서 김경수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친문들은 정세균 총리 내보내고 김경수 총리에 앉히려는 그런 기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선 의원, 경남지사, 이게 정치 경력의 전부인데요. 김경수 지사는요. 이 김경수 지사한테 총리 자리를 주면요, 그냥 대권 주자로 확 업그레이드가 되죠. 여기다가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몇 개를 김경수 총리가 주도하게 해주면은 대권 후보 1순위 뛰는 건 뭐 그냥 힘든 것입니다. 또 당대표하고 달리 총리는요, 대선 1년 전까지 사퇴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것도 고려된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총리를 몇 개월 하다가 한 내년 중하반기에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면 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였는데요. 하지만 김경수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런 기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 등장한 게 다시 조국 카드입니다. 이 조국은 어쨌든 대통령 측근이죠. 또 부산 출신이죠. 가장 믿을 만한 후보입니다. 자, 조국도 이런 사정을 아는지 갑자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노무현 공항이라 부르자 치고 나왔습니다. 이 여론의 반응을 저울질을 하면서 이 잽을 날리고 있는 거죠. 일반 국민의 반응은 차갑지만 만약에 조국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요, 이 친문 콘크리트 지지층은 확실하게 조국을 밀어주면서 이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친문들의 의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때마침 민주당 친문계원 56명이 참여한 거대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이 연구소가 사흘 전에 출범했죠. 자, 민주당원 174명 가운데 무려 56명, 32%가 참여해서 지금 당내 최대 집단이 됐습니다. 원래 친문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낙연, 이재명에 맞서가지고 제3의 친문 후보를 띄우려고 모인 것이다, 이제 이런 시선이 나오는데요. 면면을 보면 홍영표, 구종환, 전해철, 김종민, 최인호, 황희, 이름만 들어도 확실한 친문 의원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용선, 민영배, 정태우, 김영배, 한지로, 고민정,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초선 의원 된 사람들, 이분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얘기인데요. 옛날 부엉이 모임은 스텔스, 이 친문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었는데 지금 민주주의 4.0은 대놓고 내놓고 우리 세력화하겠다, 이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문계들은 불만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요, 이거는 한마디로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모여서 세를 과시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누굴 띄우려 그러는데 그럴 만한 인물이 없다, 친문 중에 없다. 당내 위화감만 조성하는 이런 조직 왜 만드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다른 비문 재선 의원은 이거는 차기 지도부로 홍영표 의원 당대표, 전해철 의원 원내대표 이렇게 그냥 띄우려는 모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절하도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이요 중도표를 얻으려고 좌클릭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다음 달 중순, 그러니까 12월 20일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저에게 처음 알려줬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사과의 시점 그리고 방식을 밝힌 건 처음인데요. 들어보시죠.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서는 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못해요. 그래요. 그 사과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나는 뭐 아무리 내가 그래도 많이 좀 무슨 내부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난 네. 그렇게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다는 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과 시점이나 형태는 어떤 방식이 좋으시다고 보십니까? 뭐 내가 뭐저 기자회견 형태를 통해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의사보면 못할 것 같고 하여튼 4달 중순 이전까지는 해요. 상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를 상의를 했어요.